안녕하세요. 디자인 클래스의 아리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기능은 연결된 평행선, 대칭선, 삼각자, 선택 툴입니다. 그리고 UI 설정이나 툴바 설정, 색상 등 여러가지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오늘 첫 번째 배워볼 기능은 툴바의 5번째 줄 첫 번째 있는 연결된 평행선입니다. 이 기능은 예전에 배웠던 평행선의 기능과 비슷합니다. 둘 다 디자인 선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패턴을 연장하는 툴은 따로 있습니다. 스커트 그리고 바지 패턴을 준비했는데요. 스커트 허리단이나 바지 밑단 또는 기장을 늘린다거나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.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스커트 앞판, 바지 앞판 이렇게 하나씩 먼저 보여드릴게요. 평행선 툴을 선택하고 이동할 선분을 클릭, 이동한 후에 클릭을 해주세요. 치수 입력창에 이동할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15로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 화면에서 치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.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선 툴이고요. 연결된 평행선으로 선분을 만들고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. 연결된 평행선 툴을 선택하고 이동할 선분을 선택, 그리고 기준이 될 선분을 2개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. 이동할 선분을 클릭, 그리고 기준이 될 선을 선택해서 이 화면에서 치수창에서 치수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선분을 비교해 보시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. 조금 더 짧은 선분이 연결된 평행선을 활용해서 이동한 선분입니다. 이만큼의 치수 차이가 나는 건데요. 연결된 평행선은 기준이 되는 선분을 선택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유지하면서 선분이 이동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분의 차이가 있고요. 스커트 이 옆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하게 이동을 원한다면 연결된 평행선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이 그냥 일반 평행선은 직사각형이나 곡선이 아닌 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스커트 밑단을 선분을 이동하거나 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연결된 평행선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연결된 위치에 선분을 이동을 할 때 연결된 평행선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연결된 평행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. 패턴을 그리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 평행선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. 패턴을 연장하는 방법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는 디자인 선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방법이었고, 이제 패턴에서 기장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상단에 화살표 밑에 있는 평행 이동을 눌러주세요. 이 툴은 디자인 선에서는 사용이 안 돼요. 이동할 선분을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빨간 선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늘린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내려온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치수를 입력하면 반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. 줄이거나 늘릴 때 모두 마찬가지인데요. 이동한 선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가 있습니다. 패턴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. 이동할 선분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치수를 입력해주면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.
이렇게 줄어들면 패턴을 수정할 때 편리하겠죠? 다음은 대칭선입니다. 대칭선은 반대쪽으로 디자인선을 뒤집거나 골선을 완전히 펼칠 때 활용합니다. 패턴을 그리다 보면 언밸런스한 스타일로 왼쪽, 오른쪽이 다르거나 랩 스타일처럼 골선을 펼쳐서 그려야 하는 디자인이 있는데요.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. 패턴에서 펼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. 대칭선은 디자인 라인에서 펼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. 대칭선 툴 단축키는 K입니다. 이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곱하기 2 아이콘이 나오는데요. Shift 키를 누르면 곱하기 2의 아이콘이 없어졌다가 다시 누르면 곱하기 2로 복사되는 아이콘으로 변경이 됩니다. 대칭선은 기능이 간단합니다. 곱하기 2 아이콘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 되는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고 펼쳐질 선분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하면 확인이 되는데요. 이 빨간 선 부분이 펼쳐지는 디자인 선입니다.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결정을 하면 전체가 펼쳐지고 이때 이런 라인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뭐 랩 스타일로 변경을 해서 그린다거나 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. 이 대칭선에서 곱하기 2 아이콘이 없는 상태에서 펼친다면 마찬가지로 기준이 될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을 하고 선택하거나 드래그를 해주시면 빨간 선분이 반대쪽에 그려진다는 이런 표시이고요.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반대쪽에 그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이런 라인을 그릴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쪽으로 뒤집어지는 거고요. 이걸 양쪽으로 그리고 싶다면 Shift 키를 눌러서 곱하기 2 아이콘이 보인 상태에서 기준이 될 선분을 점과 점을 클릭하고 선분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선분이 두 개 다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죠. 다음은 삼각자인데요. 이 툴은 칼라 그릴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많이 쓰지 않았던 기능입니다. 그래서 설명도 조금 심플합니다. 먼저 삼각자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점과 점 사이 선분을 그리는 기능인데요. 이 점과 점을 선택하고 그 선분이 그려진 부분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치수창에서 치수를 입력을 하면 선분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이 선분의 길이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선분이 남는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칼라 등을 그릴 때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. 이 스커트 밑단에서 본다면 점과 점을 선택하고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면 그 선분을 선택해서 선이 그려질 위치, 치수를 입력합니다. 저는 0.5로 해서 비율로 입력을 했어요. 그리고 끝까지 직각으로 선을 그어줍니다. 그러면 밑단 기준으로 직선 선을 긋거나 또 반대로 허리선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선을 그을 수 있겠죠. 어떤 디자인을 그릴 때, 어떤 패턴을 그릴 때 활용할지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이라서 다음에 칼라를 그리면서 활용을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릴게요. 다음은 툴바에서 맨 끝에 있는 선택 툴입니다. 선택 툴은 그레이딩 할 때 사용하는 툴인데요. 그레이딩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위에 동그라미가 많이 보이는 게 그레이딩 테이블입니다. 이 그레이딩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이런
팝업 창이 나오는데요. 이때 그레이딩 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하면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. 지금 기본 사이즈가 55이기 때문에 55 사이즈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. 이 그레이딩 점을 선택을 하고 치수를 입력을 하면 그레이딩 값이 입력이 됩니다. 이 그레이딩 포인트를 이 선택 툴이 아닌 실수로 수정 툴로 그레이딩 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러면 패턴의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서 그레이딩 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레이딩 할 때는 다른 툴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선택 툴과 그레이딩에 관련된 기능들을 몇 가지 사용을 하는데요. 그레이딩을 할 때 이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선택 툴은 그레이딩 할 때 자주 보겠죠. 이번 시간에 맨 아래에 있는 이 4가지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. 이 선택 툴바에 있는 기능은 모두 끝났습니다. 오늘 마지막은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상단의 옵션을 선택해서 시스템 설정을 누르면 이런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. 이때 UI 설정의 첫 번째 패턴 리스트 박스는 좌우, 위, 아래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아래쪽에 있는 게 더 편해서 이 패턴이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설정을 했고요. 만약에 위로 변경을 하거나 좌우로 변경한다면 그 위치에 맞게 이동이 되겠죠. 보이시기 쉽게 좌로 해볼게요.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가서 저는 아래가 편해서 아래로 바꿀게요. 네, 아래로 하면 아래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. 옵션의 시스템 설정에서 화면 사이즈는 저도 아직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언어 설정은 영어로 변경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설정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 선 두께는 조절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 데프트 바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나오는 툴바입니다. 이 툴바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뺄 수 있는데 저는 먼저 모서리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삭제를 해볼게요. 그리고 연결된 평행선 이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지우고 삼각자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지우겠습니다.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. 저는 이 아이콘 이렇게 3가지를 변경했습니다.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제 변경이 되고요. 이 세트 컬러는 패턴의 배경색, 패턴의 윤곽선, 패턴의 일련 번호 여기에 나와 있는 1, 2, 3, 4, 5 나와 있는 번호이에요. 이 패턴의 배경은 패턴 자체의 배경이 아니라 이 바탕 배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고 이 부분은 윈도우 배경, 첫 번째 지정색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엔 작업 단위. 작업 단위를 인치로 변경하거나 뭐 밀리미터, 센티미터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. 너치나 시접 단추 포인트도 본인이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. T 모양인지 V, U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변경하거나 뭐 넓이나 길이 그리고 다트의 거리, 시접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출력 설정은 선의 두께나 포인트 크기, 너치 모양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. 다음은 자동 저장 설정.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일본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패턴을 그리다가 디자인선을 그리다가 뭔가 오류가 발생해서 갑자기 다운됐을 경우에도 이제 백업 파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분 전까지는 저장되어 있는 내용으로 백업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이때 DGS 파일과 함께 저장이나 경로를 저장한다거나 이런 부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단축키로 많이 사용하는데요. 곡선 포인트 보기, 그레이딩 포인트 보기, 시접선 보기, 패턴의 색상 보기, 마우스 휠 회전, 확대 이런 기능을 체크하는 건데 이
마우스 휠 빼고는 나머지는 단축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변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레인 라인 설정은 두 방향 수직, 저는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두 방향 수직으로 활용하는데요. 반대로 이렇게 패턴을 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방향 수평으로 하시거나 한 방향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, 자동으로 하거나 최대 길이를 설정하거나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두 방향 수직으로 할게요. 설정 부분은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. 확인 누르면 설정이 다 저장이 됐고요. 아까 그레인 라인을 변경했잖아요. 이렇게 자동으로 수직으로 입력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아이콘이나 이 옆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.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도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도 있지만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트레이딩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디자인 클래스의 아리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